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지하철을 타고 이동합니다. 지하철로 매일 한강 철교를 지나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서울의 진짜 보물은 한강인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오늘 내릴 곳은 용산역입니다. 이른 시간이지만 주말이라 여행객들이 많네요. 제가 탈 기차는 용산역에서 8시 36분에 출발하고 보통 10분 전쯤부터 탑승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먹을 아침을 사러 왔습니다. 기차에선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음식물 섭취는 가능합니다. 그래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건 삼가해야겠죠? 벌써 출발 시간이 다 되었네요. 7번 플랫폼으로 갑니다. 역시나 계단이 꽤 기네요. 용산역은 전철뿐 아니라 강원도, 전라도로 가는 기차, KTX도 많아서 정말 큽니다. 승차 플랫폼 번호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해요. 오늘 제가 탈 황금색 기차가 들어오고 있네요. 이런 색깔의 기차는 처음 봤습니다. 기관차 소리가 대단하죠? 무궁화호를 개조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기차의 이름은 서해 금빛 열차입니다. 용산역에서 출발해서 익산까지 가는 장항선의 11개 역을 달리는 특별한 기차입니다. 예매 방법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승차권 예매를 누르시고요. 위에 있는 4개의 탭 중에 관광열차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기차 종류 중에 서해 금빛 열차를 선택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온돌 마루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을 안 하시면 일반 좌석입니다. 온돌 마루실은 최소 3명에서 최대 6명까지 선택하셔야 합니다. 3명 미만으로는 이용하실 수 없어요. 그럼 이렇게 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방은 총 9개고요. 모두 같은 방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방을 선택하시고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예약 취소율이 가장 낮은 인기가 높은 기차라고 합니다. 서해 금빛 열차는 일반 좌석칸 3칸과 온돌방 1칸으로 구성됩니다. 1호차부터 3호차가 일반 좌석칸입니다. 기차는 무궁화호를 개조한 거지만 좌석은 모두 새마을호 특실 좌석입니다. 앞뒤 간격도 넓고요. 천장과 바닥이 꽤 화려하죠? 이렇게 개인 선반도 있고요. 좌석 아래에는 220V 콘센트도 있습니다. 이번 칸에는 장애인 전용 좌석이 있고요. 여긴 좀 더 화려하네요. 코로나 이전에는 4번 칸에 카페와 족욕을 할 수 있는 칸이 있었는데 지금은 운행을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온돌마루 칸 들어가기 전에 세면대가 있고요. 특이하게도 세족실이 있습니다. 이런 건 처음 봤는데요. 온돌 마루카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거니까 발냄새에 신경 쓰시는 분들을 위해 만든 것 같습니다. 참 세심하네요. 물론 온수 보일러도 있고요. 온돌 마루카는 제일 앞쪽 5번 칸입니다. 온돌 마루실은 추가 비용이 있습니다. 3만원이고요. 방은 총 9개입니다. 이제 들어가 볼까요? 오른쪽으로 방들이 쭉 있고요. 복도가 상당히 좁죠? 이런 기차는 처음 봤습니다.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인테리어는 고풍스러운 한옥 컨셉입니다. 오봉칸을 지나면 가장 끝쪽인데요. 바로 앞에 기관차가 있네요. 디젤 기관차입니다. 이쪽으로는 내리는 문은 없습니다. 특이하게도 벽 쪽에 일반 가정용 에어컨이 있습니다. 오래된 무궁화호라서 에어컨을 별도로 설치를 했더라고요. 온돌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귀엽죠? 바닥에 온돌이 깔려 있어서 꽤 아늑해 보였습니다. 창문은 기차 창문을 그대로 쓰고요. 벽은 창호문이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천장은 래핑이 되어 있네요. 어르신들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청사초롱 조명도 있네요.
처음에는 이렇게 바라보는 풍경이 어색하더라고요. 좌식 의자는 6개가 있습니다. 모니터도 있긴 한데 작동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구석에 있는 이 에어컨은 원래 기차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온도 조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온돌 조절기입니다. 2개가 달려 있어서 각각 반씩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온돌 칸은 완전히 차단되는 건 아니고요. 위쪽과 아래쪽이 조금 뚫려 있습니다. 저희 칸만 그런 건지 문이 흔들리는 소음이 크더라고요. 이렇게 종이 하나 끼우시면 해결됩니다. 신발은 이렇게 복도에 벗어놓습니다. 온도를 올려봤더니 금세 뜨끈해지더라고요. 날씨가 서늘해질 때 정말 좋겠어요. 방 안에는 이렇게 220V 콘센트도 있고요. 기차에 원래 있던 옷걸이도 그대로 붙어 있네요. 출입문은 이렇게 위아래로 조금씩 뚫려 있습니다. 의자를 창가로 옮겨봅니다. 사실 처음 보고 느낀 점은 와, 이거 고스트 치면 딱이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하게 다리 쭉 펴고 경치 감상하니까 좋더라고요. 마치 집 안에서 경치를 감상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차창밖 경치 덕분에 여행 가는 기분이 물씬 느껴집니다. 창틀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카페 분위기를 낼 수 있습니다. 여유있게 아침 식사를 즐겨봅니다. 칸막이가 있어서 마음껏 편하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창문에는 블라인드도 있고요. 방 크기는 가로 세로 190cm 정도 되는 정사각형입니다. 4명 정도에게 적당한 것 같아요. 운행 시간이 3시간이 넘기 때문에 캠핑용 매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꼭 한번 누워서 기차 여행하고 싶었습니다. 베개도 준비해 왔습니다. 물론 작은 침낭도요. 백패킹 용품이 이제야 빛을 발하네요. 이렇게 뒹굴거리며 경치 감상하는 것도 좋던데요. 1인용 매트는 3개까지 들어갑니다. 누우니까 편한지 잠이 들어버렸네요. 6월은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특별한 계획 없이 그냥 떠난다는 사실 자체가 좋아요. 좀 특별한 이동 방법이라면 더 좋겠죠? 무궁화호 개조 열차라 속도는 130km 정도 나오네요. 기차가 달리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들로 웃음꽃이 핍니다. 천안역에 잠시 정차하는데요. 정식 정차역은 아니고 승무원만 교체돼서 승객은 내릴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내릴 때가 되었는데요. 양말 바닥을 보니 청소 상태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내릴 때 의자 정리해 놓고요. 이동 자체가 재미있던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추천 여행 코스 후기는 다음 영상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